185쪽부터 한번 봐볼게. (185쪽) 질문 있니 여기? 85쪽? 없어요. 5-4번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볼게. 이게 수학에서 어쨌든 차함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차함수가 뭐냐면 fx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 두 개를 그냥 뺀 거예요. 이렇게 fx 빼기 gx를 이제 하나의 함수로 본 거죠. 그래서 h로 놓은 거지. h인데 우리 어쨌든 요거에 지금 극소를 판단을 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h'을 구해야겠죠. 그럼 이제 미분의 성질에 의해서 그냥 f' 빼기 g' 이렇게 될 거예요. 맞겠죠? 자, 우리가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목적은 부호 판단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맞죠? f', g'이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야. 그 말인 즉슨 f'이랑 g'이랑 같은 지점을 찾는 거죠? 맞겠지? 그럼 같은 지점이 어디야? 여기. 요거 조금만 확대해 볼까? 이 안에다 부호 판단을 좀 해야 돼가지고 조금만 확대해 볼게. 그래서 같은 지점은 여기도 같네. 여기가 이렇게 같은 거야. 맞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대로 도함수 부호를 판단을 하는데, 자, f'에서 g를 빼는 거거든요? 그치? f'에서 g'을 빼야 돼? 그러면 지금 f' 빼기 g' 해보면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겠네. f'이 g'보다 밑에 있잖아. 이해돼요? 맞죠? f' 빼기 g'이 음수죠. 그 오른쪽은 이제 f'이 g'보다 크지? 그러니까 플러스. 여기는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는 이제 다시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 f' 빼기 g'의 부호를 선생님이 쓴 거야. h'의 부호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h의 그래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 되겠니? 그래서 뭐 극소는 여기랑 여기겠지? 5분의 7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극소가 생기겠네. 극대는 마이너스 2일 때 생기겠고요. 괜찮죠? 자, 넘어가 보시고, 자, 93쪽 질문 있니? 괜찮으면 3번. 요 그때 했던 거네. 자, 그림과 같다. 개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f' 부호를 보니까 뿔 마니까 여기 기준으로 증가 0 됐다가 증가 0 됐다가 감소 이렇게 되겠네. 맞겠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여기 지금 극대가 되는 포인트가 B죠. B에서 뿔에서 마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2번을 골라줘야겠지. 괜찮니? 자, 95쪽 부터는 조금 여기는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먼저 푸는데 95쪽 4번 3차예요. 일단 몇 차 함수인지 봐야 돼. 이런 멘트들이 나올 때 몇 차인지 보고, 그래서 극값을 갖지 않도록 일단 미분을 해야겠네. f'. 그걸 보면 6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a 빼기 3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빼기 3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 우리 3차원수 그래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x축과 위치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접하는 것도 막 따져봤고, 근데 얘는 어쨌든 지금 우리 극값의 여부만 보는 거니까 그래프 개형만 보는데, 얘 극값이 존재하죠. 극대 극소. 그 다음 그래프가 뭐였어? 이렇게 살짝 0 됐다가 계속 증가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쭉 증가하는 거죠. 0 되는 포인트가 없고 여기서 계속 증가하는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그래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중에 극값을 갖지 않는 건 요거 두 개겠죠. 그거를
그치? 그걸 f 프라임 입장에서 한번 봐보면 얘는 어떨 때 f 프라임이 어떨 때 이렇게 나오냐? 이럴 때 나온다는 거야. 이럴 때. 그래서 뿔이 돼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럴 때 나오는 거죠. 되겠지? 자, 요건 언제 나와? 요거에 f 프라임이 2차 함수일 거냐?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접할 때 그때 뿔, 0, 뿔 증가, 0, 증가 이럴 때 나오는 거고. 그쵸? 요때는 언제 나와? 위치관계가 2차 함수 위치관계가 3개잖아요. x축과 이렇게. 그지? x축과 만나지 않으면 계속 플러스일 거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 해서 우리 이제 결론은 뭐야? 결국에 요 두 가지 케이스는 d가 0 이하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요 f'의 d가 0 이하다. 괜찮겠니? 그치? 그래서 d가 0 이하다만 그냥 쓰면 깔끔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될까? 되겠어? 그 값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자, 197쪽. 이 질문 있니? 3번 0, 2에서 극대값만 가진대. 지금 또 저기네. 또 3차 함수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봤듯이 극대값을 가지려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맞죠? 그래야 극대가 가지니까. 자, 일단 프라임은 미분은 해야 될 것 같아. 미분을 해보면 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3 x 그 다음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요게 0과 2 사이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된대. 지금 상황이 어쨌든 얘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지금 극대가 되는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 그치? 그러면 요 지점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거 이해가 될까? 0과 2 사이에서 극대가 생기려면 이 뿔에서 마로 변하는 포인트가 극대인데 그게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위치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f'0은 양수고 f'2는 음수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죠. 자, f'0 값을 구해보면 0, 0 대입하고 a 플러스 3이네. 그 다음에 f'2를 구해보면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a 플러스 4. 계산을 하면 마 3a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네. 이제 두 개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범위 구해주면 이제 끝이겠죠. 그래서 언제 3차 함수가 극대를 가지느냐 그것만 이제 잘 판단을 하고 있으면 괜찮겠지. 자, 99쪽 이 질문. (4번) 자, 요거는 이게 이제 바로 식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이번엔 4차죠. 4차가 극값을 갖고 f'C는 0이지만 또 C에서는 극값을 갖지 않는데 일단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아. 미분을 해보면 4x 세제곱 그 다음에 3ax 제곱 2bx 자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해를 하나는 구할 수 있어. x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이미 0이라는 근은 내가 알고 있는 거네. 그치? 이미 0이란 근이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극값을 갖는 포인트는 어쨌든 미분 가능 함수니까 무조건 그 지점에서는 f'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극값을 갖는 곳에선 f'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0. 그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맞죠? 극값을 가지려면 접선기울기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0이 되는 포인트는 하나는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지점에서도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그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에 근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근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맞니? 요 2차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극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점에서. 그치? 자, 이제 나머지 하나를 바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지? f'이 0이지만
극값은 같지 않는다.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y는 x 세제곱 봤죠? 요 미분해 보면 3x 제곱이거든요. 3x 제곱. 그럼 도함수를 그러면 이렇게 되지? 뿔뿔이야. 그럼 그 지점에서 증가 0 됐다가 증가야. f'이 0이지만 계속 증가하는 극값은 같지 않는 포인트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포인트가 뭐야? 아, 프라임이 0이지만 극값은 안 가지려면 부호는 변하면 안 된다. 따라서 그 지점에서 접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되고요. 이런 경우도 되겠죠. 위로 블록으로 접할 때. 이럴 때도. 맞아? 그러면 감소 0 됐다가 감소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0이지만 극값은 안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그 지점에서 접한다고 보면 돼. 이해되니? F'이 접한다. 되겠어? 그치? 자. 그럼 우리 접한다는 건 어떻게 접근을 해? 예를 들면 여기가 C야. 그럼 요 도함수 함수 식은 C에서 접하니까 이런 제곱인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맞겠죠? 접하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니? 프라임이 0이지만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미 극값이잖아. 이미 극값이야. 그럼 요걸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걔는 이미 극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하나가 누구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인수가 두 개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가 되니 얘들아? 되겠지? 해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이건 뭐 대입해도 되고 근과계수 관계를 써도 되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3에 이렇게 하나 풀고 두 근의 곱빵은 4분의 2b, 2분의 1b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 되겠니? 자, 그 다음 201쪽 질문 있니? 201쪽? 괜찮으면 203쪽 3번. 저거. 자, 최대 최소를 구하래. 우리 어쨌든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미분은 해야 돼. f'x를 구하고요. 자, 미분해보면 2a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뭐 묶을 수 있으니까 일단 묶어봐. 뭐 인수분해도 한 번 더 해봐.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꺼냈어요. 괜찮겠죠? 자, 요거의 최대값이 11이에요. 양수 A야. 자, 우리 부호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는 1은 하나 얻었어. 자, 요거의 근이 어떻게 되느냐?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죠? 그럼 자연스레 근의 공식을 써볼 거야. 인데, 뭐 판별식을 한번 써보세요. 이건 이제 너무 유명한 걸 사실 보자마자 알긴 해야 돼. 판별식을 써보면, D가 0보다 어때요? 내가 다른 걸로 봤네. 요건 D가 0보다 크네. 요건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같겠네요. 아니지. 음수잖아. 허근이죠, 허근. 허근 두 개죠. 그러니까 요거는 극값을 갖는 포인트가 없다는 얘기야.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사실 공수 2 때 요거 절대부등식이라고 봤었지. 항상 0보다 큰 식이기 때문에 이제 보자마자 0보다 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지금 3차죠, 3차. 3차인데 실근이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맞겠지? 그러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양수잖아.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가 1,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 어쨌든, 뭐 마에서 이제 뿔로 가는 거고. 마에서 뿔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여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히 그릴 수 있지만, 뭐 그렇다, 이런 얘기겠지. 해서 여기 최대값이 20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 1, 2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3개 구해서 가장 큰 거 최대, 가장 작은 거 최소. 항상 그렇게 푸는 거죠. 최대, 최소. 이해되니? 그러니까 2차 함수 때하고 차이는 뭐냐면 2차 함수 때는 대칭성을 통해서 거리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가 1이다. 구간이 0하고 3이래. 그러면 얘는 한 칸, 두 칸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 최대, 여기 최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양끝 값도 다 구해봐야 된다는 거야. 괜찮겠니? 그래서 뭐 그거 최대값이 20이라고 주어진 거 가지고 뭐 풀이를 하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항상 세 가지 값을 대입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라는 거야. 자, 또 있니? 여기 4번. 자, 이것도 뭐 결국에는 이제 하는 건 똑같은 건데 F'을 구해봐. 12a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x 제곱. 인수가 이렇게 된대. 12ax 제곱으로 묶어보자. x 묶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일 거야. 자, 근데 a가 지금 음수래요. a가 음수. 최고 참계수가 음수네, 음수. 이거 지금 3차죠? 3차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음수인 거 헷갈리지 말고 양수를 먼저 그려. 우리 양수로 연습을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려볼게. 지금 0 중근이고요. 0 중근. 그리고 2 실근 하나 이렇게 갖는 거야. 그러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0 있고, 2 있고. 0에서 접해야 돼. 우리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0에서 중근이려면 이렇게 생겨야겠죠, 이렇게. 되겠니? 맞겠지? 그럼 지금은 최고차원계수가 음수니까 그거를 뒤집어 주기만 하면 돼.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나중에 되면 음수인 것도 이제 바로 그릴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지금 F'의 그래프야. 부호 판단을 해야겠죠? 뿔뿔 마가 돼. 뿔뿔 마. 해서 증가 0, 증가 0, 감소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 이게 지금 F의 그래프인 거지. 오케이. 구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 보래? 뭐 1은 여기 있고 뭐 4는 여기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뭐 대충만 그냥 그려놔. 이렇게. 일단 확정적으로 최대값은 2인 건 알겠다. 그럼 이제 F2에서 최대값이 24다를 좀 써먹어야겠죠? 2 대입해보자. 48A 에다가 마이너스 64A 그 다음 플러스 B. 요게 지금 최대값이지. 그게 24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되겠지. 식 하나를 얻었어. 이제 하나를 더 얻어야죠. 그래서 양끝 값이 다 대입을 해봐야 돼. 1도 대입해볼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b. 요게 F1이야. 자, 그리고 4 대입해보면 숫자가 왜 이렇게 커? 256. 너무 큰데? 좀 작게 해주지. 256 곱하기 3 얼마니? 75. 768이야? 768A. 그 다음에 64, 84, 32, 512? 이렇게?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요거 두 개를. 맞겠지? 근데 지금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건 지금 딱 봐도 뭐 계산 안 해도 몇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음수니까 누가 큰 거야? 요게 큰 거죠, 요게. 맞겠지? 왜냐면 B는 두 개가 같이 갖고 있잖아. 이해되니? 얘가 지금 A가 음수니까 요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요 놈이 되겠네요, 너. 그게 지금 마이너스 44다. 해서 12개 미지수 2개 이렇게 연립을 하면 AB 값이 딱 결정돼. 되겠니? 이해됐죠? 자, 됐고 205쪽 봅시다. 질문 있냐 여기? 4번. 자, 원뿔의 내접한데 저 원기둥 부피고리 이거를
이제 평면으로 그려볼게. 이런 문제는 꼭 평면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앞에서 바라봤다고 치고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 원뿔을 앞에서 바라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그 안에 이렇게 내접을 하겠죠. 이게 지금 원기둥을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의 이제 부피를 구하려면 반지름하고 높이를 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요 전체 길이가 지금 4거든요. 그리고 요 높이가 지금 8이야, 8. 여기다 이렇게 찍자. 요 높이가 8이야. 그래서 요 이등변 삼각형 전체 얘 자체의 밑변과 높이의 비는 1대2겠지. 1대2. 그쵸?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항상 닮음을 접근을 해야 되거든? 큰 삼각형과 요 조그만 삼각형이 닮음이야. 얘도 1대2일 거 아니야? 1대2겠죠? 해서 내가 미지수를 써서 표현해보면 여기 x라고 놓으면 여기 2x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1대2니까. 괜찮죠? 그러면 나 이제 지름까지 표현했고요. 높이만 표현하면 돼, 높이만. 얘는 어떻게 돼? 전체 8에서 위에 2x 딱 빼면 요 길이 나오겠지. 괜찮니? 그럼 이제 설계는 끝났죠? 부피 쓰기만 하면 돼. 자, 부피 써보자. vx라고 치고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8 빼기 2x 요 놈의 최대값 구해라. 그럼 파이는 떼내고 그냥 요것만 이제 미분을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최대 최소 구하려면 미분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자, 저는 미분해보자. 요거 x제곱 8-2x 혹시 우리 곱미분 기억하고 있니? 이럴 때 곱미분을 쓰면 되게 좋은데 fg의 미분은 f'(g) 플러스 fg'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럴 때 쓰면 좋아. 자, 앞에 거를 x제곱으로 보고 미분하는 거야. 2x 곱하기 8 빼기 2x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6x 제곱 16x 이렇게 되겠네요. 역시 우리 뭐 근을 조사를 해야겠죠. 부호표 그리고요. 자, 두 근이 있겠네. 하나는 요 뭐 x로 한번 묶어볼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6이니까 하나 0이고 하나는 6분의 16. 6분의 16이 얼마야? 3분의 8 해서 마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거 그대로 f를 그려보면 감소, 증가, 감소해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당연히 3분의 8에서 최대를 갖게 돼요. 극대에서. 왜 그러냐면 x가 우리 지금 뭐라 놨어? 길이죠, 길이. 그럼 길이는 항상 0보다 크겠지. 그치? 그래서 범위가 그냥 요 이후로 이렇게 잘리는 거다. 여기서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위에 vx식에다가 3분의 8 대입하면 정답이 되는 거야. 되니? 힘 좀 내봐, 얘들아. 응? 그 선생님이 단톡에다가 그렇게 나랑 어울리지 않는 애교도 부리고 하는데 응? 조금 응답 좀 해주지 그랬어. 민찬아, 답장 안 하니? 오늘 그 IST 주인공이 안 하네? 나경이 왜 안 오니? 형거랑? 몰라? 어? 아, 그래? 자, 볼까? 206, 207. 여기 내가 적어놓기는 요거 풀어라고 내가 숙제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풀지 말라고 했니? 아는 사람 있어? 나는 숙제로 내가 메모를 해놔가지고 풀어왔니? 여기 빼고 왔니? 하나만 해볼게. 8번 봐봐, 8번. 207번에 8번. 자, 여기는 저 표현 하나 보려고 지금 풀어보는 거야. 3차례. 최고 차는 개수가 1이야. 최고 차는 개수가 1인 3차면 x세제곱 어쩌고 이렇게 갔지?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F'은 3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일단 그거 하나 알 수 있어. 3x제곱 어쩌고로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F'이 그 2차 함수인데 1-x랑 뭐 f1 플러스 s랑 같대. 자, 요거 개념이 뭐냐면
두 가지를 알려줄 건데, 자, 요 표현의 뜻이 뭔지 한번 봐볼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A라는 지점이 있다고 해봐. 거기서 X만큼 떨어진 지점, 즉 A 플러스 X에서의 함수 값과 X만큼 왼쪽으로 빠진 지점, 즉 A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 값이 항상 이렇게 같다는 거야. 같은 간격만큼 떨어진, A에서 같은 간격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함수 값이 항상 이렇게 같다. 항상 이렇게 같다는 거죠. 항상. 되겠니?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X는 A 선대칭을 의미한다. 얘가 대칭 축임을 의미를 하는 거야. 여기 2차 함수에서 이제 살짝 좀 이제 심하게 내리거든. 이제 공수 원에서. 그래서 요게 X는 A,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A-X랑 요 안에 들어있는 A-X랑 A 플러스 X를 더해봐요. 그거의 절반을 해봐. 얼마야? A지. A. 그치? 그럼 요거 두 개, 요 두 지점의 가운데 값. 절반이 항상 A가 된다. 대칭축이 A다. 이런 의미인 거야. 되겠니? 이해되죠? 이제, 자, 요게 1번이고, 요거랑 이제 같은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2번은 F의 2A-X랑 FX랑 같다.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 요거 두 개. 이게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야. 1번이랑 2번이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다. 자, 요것도 증명은 뭐 간단해. 여기 X 자리에다가 A-X를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A 빼기 A-X 그리고 A 더하기 A-X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좌변은 fx 되죠. 우변은 f2a-x 되지.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그냥 x 대신에 a-x만 집어넣었더니 이 식이 나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식이란 거지. 괜찮니? 또는 위에 보였던 거 마찬가지로 2a-x랑 어려우면 이렇게 해봐. 2a-x랑 x랑 더해봐. 절반 때려봐. 얼마야? a 나오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보일 수 있다. 되겠니? 어쨌든 뭐 증명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원리를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한 거고, 대칭축을 뜻한다라는 것만 잘 알아주면 돼요. 이해되겠니? 자, 해서 뭐 예를 들어볼게. F가 2차례. 근데 이 식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F 3-X랑 F 3 플러스 X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고 쳐봐. 그럼 얘가 뜻하는 건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 대칭축이 3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괜찮겠어? 되겠죠? 해서 자, F'이 어쩌고 이렇게 될 건데, 그 F'이 1-X랑 1 플러스 X에서 함수값이 같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대칭축이 1이다. 되겠지? 대칭축.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까지 쓸 수 있니? 이렇게까지 쓸 수 있죠. 어서 오고. 이렇게까지 작성을 끝낼 수 있다는 거야. 괜찮겠니? 1에서 대칭축이니까 1에서 극소값 가지겠죠. 이렇게. 맞겠지? 그럼 Q를 이제 결정해주는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할 거 아니니? 그게 이제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F'0이 0이다는 일단 쓸 수 있죠. 부호 판단은 물론 하긴 해야겠지만, 극대값을 가지면 프라임 값은 무조건 0일 거니까. 해서 여기다 F'0 대입하면 이제 끝이겠다. 3 플러스 Q가 0이겠죠? 그래서 Q 값이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F'이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전개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3x의 x 빼기 2니까 0하고 2에서 근 가지고 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지게. 괜찮니? 그래서 뭐 극대값 극소값 차 구하라. 0 대입하고 2 대입해서 빼면 끝이야. 괜찮겠죠? 해서 뭐 요게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한번 요거 여러분 답지를 봤는데, 요 설명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적어가지고 그냥 여기 항등식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이니까 그냥 x에 뭐 대입해가지고, 예를 들면 x에 뭐
1 대입하면 F'0은 F'2랑 같다 해서 뭐 조건식 끌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핵심을 알면 좀 이제 풀이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 사용을 해봤고, 자 221쪽 없으면 2, 2, 3 괜찮아? 우리 그거 221쪽에 1-4번 한 번만 해보자. 1-4번 우리 그래도 절대값 F 그리는 거는 해봤잖아. 절대값 F 어떻게 그린다 했지? F 그려놓고 밑에 부분 접어 올린다. 기억나?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안에 거를 그냥 선생님이 fx라고 해볼게. f 일단 키워드는 이렇게 돼요. 실근 개수 구해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언제 그리는 거야? 총 3가지 경우일 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실근 개수, 그 다음 최대 최소, 그 다음 부등식. 부등식이라 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미분을 해볼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결국엔 미분을 하는 거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미분을 한다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실근 개수 구해라. 그러면 왼쪽 거 그래프, 오른쪽 거 그래프 그려서 그냥 실근 그래프 파악을 하면 되겠다. 자, F' 뭐 그리기 쉽죠. 일단 그냥 미분을 하면 될 것 같아.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해서 아래로 블록이고 마일이고 마뿐이니까 증감증 일단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려면 이제 극대값 극소값도 구하긴 해야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제 대입해서 구해볼게. F-1 극대죠 극대. 요거 한번 구해볼게. 대입을 하면 글씨가 잘 안보이니 마2 3 마3 뿔 12 마3 얼마야? 4니? 구했고요. 자, 그 다음 F2 구해볼게. F2 8이 16 마 12 마 24 그 다음 마 3 이렇게 되네. 이거는 4 1 마이너스 23이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대충만 한번 그려볼게. 그냥 x축 그려놓고 마 1 2 자, 증감증으로 그릴 건데 극대 극소가 지금 극대는 4야. 극소는 마이너스 23 이렇게 됐네.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F0은 얼마니? F0 마이너스 3 대충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대충 그리면 맞겠죠? 이게 이제 F의 그래프고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는 그거의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된다. 자, 접어 올려볼게. 그럼 여기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냅두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 이제 접어 올려야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24가 3보다는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접어 올렸을 때 24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가 24 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그래프가 절대값 fx가 되겠다. 괜찮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프는 그렸고 우린 이제 뭐만 그리면 돼? 오른쪽 그래프 y는 3만 그리면 이제 끝나는 거야. y는 3은 그냥 수함수죠. 근데 이 포인트가 지금 4기 때문에 3은 요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겠네. 그래서 실근 개수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해서 여러분들 뭐 어쨌든 미적분도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 되잖아. 결국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역시 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해져 있거든. 나름대로. 근데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요게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수능에서도 한때 참 잘 나오고 지금도 잘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너무 고이고 고여서 애들이 잘 풀어. 그래서 아직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테마는 아니야. 어쨌든 중요한 테마. 뭐가? 절대값 F 그리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근계수 파악하는 거. 이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주로 이제 내는 포인트들이 이제 접하는 포인트겠죠. 왜냐면 접하는 포인트가 되면 실근계수가 이렇게 바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포인트들이 생기니까. 괜찮니? 되겠죠? 막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4차를 그렸더니, 이렇게 된대. 그지? 그래서 절대값 F를 그리잖아? 그럼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포인트가 뭐냐? 여기는 뾰족해지지 않는다는 게 또 포인트야. 이런 게. 우리 그런 거 기억나요? F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뾰족한 점이라고 했었죠. 뾰족한 점. 첨점이다. 그치? 뾰족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지점들. 그죠? 그래서 F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절대값 F가 언제 미분 불가능하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뒤집힐 거니까 여기 뾰족해지네?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 여기도 뾰족해지네?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 미분 불가능하지만 여기는 뒤집었어도 미분이 여전히 가능한 거야. 스무스하니까. 그치? 원래 꽤 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잘 낸다는 거죠. 절대값 F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 테마라는 거죠. 괜찮겠죠? 좋아요. 자, 223. 그때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여기 질문 있니? 223쪽? 그러면 224 이제 여기부터 수업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좀 목표는 적분을 조금 나가고 이제 끝내는 거긴 한데 일단 뭐 상황을 보고 이제 도함수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기본적인 거. 지금 남은 대표 예제들도 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자. 더 할게.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넘기기로 했었죠. 자, K가 들어가 있는 건 최대한 넘겨라. 왜? K가 들어있으면 교점 파악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K만 따로 넘긴 다음에 각각을 그린 다음에 교점 파악을 하면 돼. 저번에 했던 건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좌변을 F라 놓고 그냥 F'을 구해볼게.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인수분해를 하면 2x-3 이렇게 될 거니까 3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럼 아래로 볼록이고 마 1, 3 뿔 되니까 증감증 이렇게 그려진다. 일단 여기까지 뭐 괜찮아. 해서 요거 이제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극대극소값 좀 구해볼게요. 극대값은 f-1, 극소값은 f3 두 개 구해볼게. f-1 여기다 대입해야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1 마3 뿔9 5가 될 거고 3은 27 마 27 마이너스 27이네. 해서 여기다 대충 그려볼게. x축 y축은 안 그리고 대충만 이렇게. 여기가 5야. 여기가 마이너스 27이야. 자,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러고 이제 뭘 그리면 돼? y는 k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 파악을 하는 거야. y는 k를. 그러면 지금 문제에 맞는 것만 한번 찾아볼게. 한 개의 음의 실근. 요거는 y축을 그리긴 해야 되는데. 음의 실근이라고 물어봤으니까 x 0 넣으면 0,0이네요. 원점 지나네. 원점. 여기 지금 얼마야?
마일. 이거 3. 그러면 1. 투카. 원점 지나니까 여기가 딱 이렇게 되겠네. 얘가 y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음의 실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요때보다 밑에 있어야 되죠. 요때는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하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 음의 실근 가지려면 요거보다 밑에 있어야지. 음의 실근만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음의 실근만 가져야 된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은 K 값이 마이너스 27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네. 그럴 때 한 개의 음의 실근만 가져간다. 자, 2번. 두 개의 양실근과 한 개의 음실근. 그러면 요거는 요때 되는 거죠, 요때. 이렇게. 한 개의 음의 실근, 두 개의 양의 실근. 두 개의 양의 실근 언제가 끝이야? 요때겠네, 요때. 요때가 경계죠. 그때부터는 한 개의 음의 실근이랑 0이랑 양의 실근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27보다는 이제 커야 되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고요. 3번 해볼게. 한 개 양이랑 한 개 음이야. 한 개 양, 한 개 음? 그건 언제야? 한 개 양이랑 한 개 음은. 요때는 어때? K가 마이너스 27일 때. 그쵸? 그때 딱 하나씩 가지잖아. 또 언제 돼? 위에서 접할 때도 되죠. 요때. 요때. 한 개 양이랑 한 개 음. 이렇게 두 개지? K 값이 5일 때 이렇게 된다. 맞아? 맞지? 이거 이해됐니 얘들아? 잘 되고 있어? 아유 힘들어. 응? 지금 몇 분 수업했니? 43분밖에 안 했는데 조금만 끊었다 가자. 저랑 나랑 같이 해봐. 자, 봐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막혔는지를 나 풀이를 보면서 같이 보면 되겠지? 일단은 이렇게 먼저 해야 돼. K는 없애라고 했으니까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겠죠? 이렇게 놓고 는 마이너스 K 이렇게 K를 일단 이항을 해놓고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좌변 거 미분을 해보면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0에 일단 근은 구해야 돼. 4로 나눠 놓고 인수 그 조립제법을 써야겠지? 근을 구해야 되니까 1로 되겠네. 딱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끝내보면 x-1에 x 플러스 1 x-3 일단 여기까지는 나오겠죠? 괜찮지? 그러면 f'을 왜 구했어요? 이게 지금 구한 게 f'이잖아. 그럼 f'을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래야 간이부호표를 그리니까. 이거 3차죠. 3차짜리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 세 실근 받는 거. 그러면 거기다 근만 찍어주면 돼. 이거 3이네.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 그래서 마뿔 이게 되겠죠? 그거 가지고 또 그리는 거야 밑에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일단 요게 F 그래프다. 개형 자체는. 근데 정확히 그리려면 극대극소를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F-1부터 차례대로 구해볼게요. F1 F3 마이너스 1 이제 요 왼쪽에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5에다가 3 마이너스 9 나오네.
그다음 1 대입하면 7, 3 대입하면 11, 마이너스 9야? 땡큐. 두 개 극소값이 똑같네 그러면. 그럼 요 그래프 그냥 쓰면 되겠다. 위치 똑같게 그렸으니까. 0 이제 x는 0 집어넣으면 y 저희 0,0 지나네. 자, 그리고 그려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 3 그리고 원점 지나야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증가 여기서 7 그 다음에 감소 3에서 극소 여기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된다. 되겠죠? 다 그려놨고 이제 뭐만 그리면 돼? y는 마이너스 k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k만. k가 아니야. y는 마이너스 k죠? 자, 서로 다른 3개의 양실근과 1개의 음실근. 그러려면 여기겠네, 여기. 슈루룩 요렇게.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3개. 이렇게 되죠? 경계값을 찾는 게 어쨌든 중요하지.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k의 범위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 여기 이제 y는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인 거잖아. 그래서 걔가 7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리고 0보다는 커야겠죠.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건 이해되겠니? 0과 7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되겠죠? 0과 7 사이에. 그래서 이 첫 번째 답은 이제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있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답이 될 거고요. 자, 2번은 어떻게 돼? 한 개 양이랑 한 개 한 개 양이랑 한 개 언제? 요때겠네. 슈루루. 딱 이렇게 접할 때.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k가 정확히 얼마 될 때? 마이너스 9가 될 때죠. 그래서 정답은 k 값이 9일 때다. 이게 된다는 거야. 괜찮니? 이게 그래서 이 미적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지금 이런 방금처럼 k가 아니고 마이너스 k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럼 그것도 불편할 수도 있어. k는 편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k는 불편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애초에 이 처음 거에서 k는 냅두고 나머지를 이해해도 되는 거야. 이해되니? k가 편하니까. 괜찮지?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내가 그리려는 함수가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게 편하니까 조금 이제 적응만 된다면 그냥 마이너스 k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고.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3-3번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 볼게. 지금 f랑 gx랑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실근 갖는다. 역시 그래프 그려야 되고. 이거 갖다가 놓겠죠. 이거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를 이항해서 그리면 끝나는 거야. 이항해서. 그럼 문제 완전히 똑같은 거 이해되겠니? 이항을 하면 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 9x 이꼴 a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아까랑 그냥 문제가 똑같은 거야. 왼쪽 거 그리고 y는 a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아 지금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해됐어? 방금 선생님 푼 거 이해됐죠? 한 번 더 하기 푼 거? 그거만 잘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예제 4번 볼게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그래프는 언제 그린다? 실근 개수 파악. 두 번째 최대 최소.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부등식 구할 때 푼다 했죠. 대소 비교할 때. 이제 마지막이 이 대소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푸나 한번 봐볼게요. f라고 놓고 f' 일단 구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4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x 제곱 그 다음 8x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웬만하면 k는 그냥 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거 푼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냥 마이너스 k 그냥 넘겨서 푸세요.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왼쪽 걸 f라고 놓고 선생님이 지금 미분을 한 거야.
이거 는 0 되는 이제 해 구해야 되겠지? 4x로 이제 묶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났으니까 역시 그래프 그리고요. 3차 0, 1, 2 마뿔 파악이 일단 됐다. 되겠죠? 자, 요거 바탕으로 이제 그리면 돼요. 역시 극대극소를 다 구해볼게. F0, F1, F2 전부 다 일단 계산을 해야 돼. F0 구해보면 0이고요. 1 구해보면 뭐야? 아니지. F0을 졌다 집어넣어야죠. 저기다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16 그다음에 8, 4, 32 그다음에 4, 4, 16 이것도 빵이네. 자,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게. X축, Y축 그리고 0, 1, 2 찍고 0, 1, 2 조금만 넓게 그릴까? 1, 2 1, 1, 2, 빵 0, 0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까지 됐니? 요게 지금 F 그래프야, F 그래프. 여기가 1일 거고. 자, 요게 Y는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커야 된다는 거야. 지금 개념은. 이해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저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K보다 크면 돼. 그럼 Y는 마이너스 K는 어디 있으면 되겠니, 얘들아? 어디 있으면 되겠어? 이 밑에 있으면 되겠죠, 밑에. 그치? 그러면 얘가 무조건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요거 자체로 답이 끝난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뭐가 돼? 요 마이너스 K란 게 누구보다 밑에 있으면 돼? 제일 작은 값, 최소값보다 작으면 된다. 그게 개념이야. 극소가 아니야. 제일 작은 값보다 0보다 작으면,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 내가 정리를 해줄게. 그냥 K 넘겨. 그리고 그래프 그려. 그리고 방정식 풀 때처럼 그냥 Y는 K나 마이너스 K를 왔다 갔다 해. 그럼 이렇게 상황 파악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 얘가 그냥 0보다 작으면 자동으로 그냥 이게 문제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것만 써주면 답이다. 되겠죠? 정답은 어떻게 돼? 마지막 이제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괜찮겠지? 그치? 자, 2번 한번 더 해볼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야 돼. 자, 2번도 마찬가지야. F가 G보다 크다를 푸는 거는 이제 F 빼기 G가 0보다 크다. 이거 푸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식을 써보면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계속 K만 냅두는 거잖아요. 해서 K 냅두고 좌변으로 이항을 해볼게. 결국엔 이거 푸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1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맞죠? 자, 미분해 볼게요. 4x 세제곱 8x 마이너스 12. 역시 인수분해를 해보고 이거 조립제법 해야겠네. 4, 0, 8, 마 12. 1로 되네요. 1로. 1, 4, 4, 4, 4, 12, 12. 이렇게 되니까 자, 인수분해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뒤에 거는 인수분해 안 되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니까. 그래서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됐다. 이 3차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거고 맞벌이겠네. 맞벌. 뭐 대충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어쨌든 이게 되겠니? 그치. 자, 그럼 이제 극소값만 구하면 되죠. F1 구해봐. F1 구하면 여기다 대입해야죠. 요게 F니까 자, 마이너스 7이 돼. 해서
그래프 이제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 1이 있을 거고, 거기서 감소, 증가,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여기서 마이너스 7이죠, 여기가. 그럼 y는 마이너스 k가 얘보다 이제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k가 7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이해됐니? 납득은 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것도 한번 해볼게. 4-1번 지금 한번 해봐. 4-1번. 일단 저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k를 이항을 해놓고 미분을 하면 되겠죠. 아이들아, 볼까? 봐봐. 잘 푼 친구도 있고, 이제 어디까지 했는지 나랑 같이 한번 봐봐요. 1번은 K를 이항을 해서 왼쪽 거, 그러니까 3x 4제곱, 요거 이제 이항해서 왼쪽 것만 미분해볼게. 1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4x.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해야겠죠? 1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겠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구한 게 F'이잖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목적이 뭐야? 내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 F'을 왜 구해? 뭐 판단하기 위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지. 뭐 판단하기 위해서? 부, 호. 그치? 그거밖에 없는 거야. F'을 구하는 이유는 부호 판단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지점 기준으로 이제 부호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간이버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3차야 3차. 최고 참계수인 양수 3차. 제일 기본적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 1, 0, 2 근 찍어주고 어떻게? 마뿔이다. 되겠지? 그래서 얘 기점으로 여러분들 그릴 때도 땡땡땡 땡땡땡 해가지고 요 선을 맞춰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를 잘 그려주면 돼. 일단 여기까지 맨날 똑같이 하는 거야. 맞죠? 그 다음 어떻게? 얘를 이제 정확히 그려야 되니까 F-1 값, F0 값, F2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겠지? F-1 한번 구해보자. 3, 7, 마 5. F0은 빵. F2는 48, 32, 48, 마 30이네. 요거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그리면 돼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X축 그리고요. 마 1, 0, 2 찍어 놓고 여기일 때 마 5, 그 다음에 0일 때 0, 2일 때 마 32. 요 밑에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놨어. 하고선 어떻게? 그 그래프 왼쪽에 그려놓은 거 그대로 그래프 대형 그리면 돼요. 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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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니?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0이 중근이 맞나? F0 맞네. 오케이. 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가 어디 위치하면 돼? 밑에 이렇게 위치하면 된다. 이게 정답이겠지. 맞죠? 정답은 뭐니? 마이너스 K란 게 뭐보다 작으면 돼? 여기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2죠? 보다 작으면 된다. 지금 등호 있니? 등호 붙어있네? 같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K가 32 이상이다. 이해됐어, 얘들아? 이거 풀이 이해됐니? 괜찮지? 자, 여기 1번이었고 2번도 똑같은 거야.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어떻게 해? F가 G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K만 냅두고 그냥 이해해볼게.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푸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K 냅두고 왼쪽 거 이번에 이해해볼게. 그래도 딱 최고차함계수 양수 되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항하면 X 4제곱 그 다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네. 요거를 풀면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왼쪽 거를 F라, 오른쪽 거를 F라 놓고 역시 미분을 해볼게요. 4X 세제곱 2X 빼기 6 요것도 1로 조립제법이 딱 되네. 4, 0, 2 빼기 6 그래서 1, 4, 4, 4, 4, 6, 6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2 빼버리면 2x제곱 2x3 이렇게 돼요. 실제로 여기 이제 판별식 구해보면 뒤에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이제 실근이 없고요. 요 3차를 역시 똑같이 그려요. F' 실근 하나 허근 2개 기본적인 3차 그래프에서 실근 하나 허근 2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되겠니? 1이고 어쨌든 마에서 뿌린 거야. 어쨌든 그러면 여기 기점으로 감소 증가 그냥 이런 그래프로 그려진다. 괜찮니? 자 이제 여기 값을 구해야겠죠? F만 구하면 되네. F1 얼마야? 아 여기 F지 마사네. 마사. 그래서 뭐 그래프 한 번만 다시 그려보면 1에서 마사 지나면서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대충 그리면. 그래서 그 놈이 이제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K가 여기 밑에 있으면 되는 거야. 계속 여기 똑같이 푸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뭐야? K가 뭐보다 작으면 돼? 여기 지금 Y 값이 얼마니? 마사. 그쵸. 마사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 정답이다. 이해되겠죠? 괜찮지? 그 이제 똑같이 푸는 그 포인트를 잊지 않으면 돼. K만 웬만하면 냅두고 나머지 그냥 그래프 그려서 F' 그리고 극대극소 그려서 정확히 그린다. 되겠어요? 자, 대표 예제 5번. 똑같이 푸는 거거든요? 이거 선생님이 조금 생략 좀 해볼게. 풀이가 완전히 똑같아서 이거 풀이 나랑 같이 봐가면서 해볼게. 방금 푼 거랑 그냥 완전히 똑같아. 자, 1번 한번 봐볼게. 여기 항상 성립하도록 이하. 그럼 이것도 K 이항 하겠죠? 똑같이 미분을 할 거야. 그럼 보면 선생님이 여기 해설지점 좀 뺏겨볼게. 계산 좀 생략해야 되니까 딱 1에서만 이렇게 된대. 1에서만. 그니 1에서 F'은 그냥 써먹자. 여기 좀 설명이 부족하네. 구해놓은 거 가지고 F' 그려볼게요. F'이 지금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고 마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뿔마 뿌리고 그러면 증감증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0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x가 0보다 클 때 항상 이게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되는 걸 성립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일단 문제 상황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0이 어딘데? 0은 여기죠.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 있잖아.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 0보다 큰 부분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선택이 되겠네. 맞니? 그치? 그 구간에서 마이너스 k보다 항상 크면 돼. 그럼 똑같이 푸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k가 밑에 위치하면 끝난다. 되겠죠? 그럼 이제 F1 값만 구하면 되겠네. F1 값이 얼마니? 요거 K 없다고 친 거니까 F1 값 구해보면 마7이네. 마7. 여기가 마7이야. 따라서 정답이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쵸?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구간만 이제 제한이 되는
그거지. 선생님 뭐 이거 계산 잘못했나 보네. 5가 나왔나 봐. 5가 계산이. 어쨌든 그러네. 5네. 마이너스 5네. 자, 됐고요. 이제 속도 가속도 이제 마지막이야. 도함수 활용의 마지막. 여기 그냥 뭐 공짜 파트라고 보면 돼. 공짜. 짱 쉬워. 시험 문제 나와도 여기 이제 틀리기 좀 어려운 파트야. 되게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도함수 활용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첫 번째로 배운 게 접선 방정식 배웠어요. 그치? 접선 방정식 어떻게 구하나 첫 번째로 배웠고, 그 다음에 구한 게 실근계수 파악, 그 다음 최대치수 파악, 마지막으로 부등식 구하는 법.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 활용 메인이 끝났고, 이제 조금 이지한 속도 가속도가 있다. 자, 뭐 여기를 좀 이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양적으로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속도랑 속력은 차이가 있거든요. 속도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속도가 얼마다, 속도 되게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은 틀린 말이라고 보면 돼. 뭐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우리 이제 사실 물리량이거든요. 속도는 벡터라는 물리량이에요. 벡터. 속력은 스칼라라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량을 구분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둘 다 갖고 있는 걸 벡터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 스칼라는 뭐냐? 크기만 있는 걸 스칼라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시속 60km/h다. 1시간에 60km 간다. 이거는 방향이 없죠. 그냥 그 크기만 있는 거지, 빠르기만. 그러니까 그거는 속력이야, 속력.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시속 60km로 간다, 동남쪽으로 60km로 간다 하는 건 동남쪽이랑 방향이 있죠. 그런 건 이제 벡터가 되는 거야.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일기예보 같은 거지. 남동풍 12m/s 뭐 이런 거. 그런 건 전부 다 벡터가 되는 거죠. 벡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거는 속력이라기보다는 속도다. 속도. 방향이 있다라는 거 일단 알아주셔야 되고, 자, 뭐 개념을 읽어볼게요. 실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x는 ft라고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 그냥 어디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왔다 갔다 움직이는 요놈의 이 운동식을 그냥 ft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치를 x는 ft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위치 동그라미 치세요. 위치가 x는 ft라는 거야. 위치. 그랬을 때 시각 t에서의 1번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야. 위치가 주어져 있어. 그럼 속도는 그냥 걔를 미분하면 된다. 그냥 그게 끝이야. 결론 먼저 볼게. 속도는 그 위치를 미분하면 되고요. 가속도라는 건 그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그 f't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다. 자, 일단 결론 먼저 깔끔하게 써볼게. 그냥 속도를 미분. 아니지, 위치를 미분.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 따지고 보면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거죠. 두 번. 요거 한번 적어볼래 일단? 그냥 뭐 단편적으로는 요 개념만 알아도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조금만 디테일만 채워주면. 이제 설명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배운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 그거 가지고 그냥 보일 건데, 개념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뭐 여기를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저 수직선 오른쪽 위에 지금 저렇게 P가 위치해 있고, 그 지점에서 위치를 F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T초일 때 위치를 FT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간이 T초일 때. 그럼 요 두 번째 문단 볼게.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그러니까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다는 얘기야. 델타 T라는 건 증분이니까,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은 델타 X겠지? X의 변화량일 거니까. 그 델타 X는 그냥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 아니겠니? 이게 나중 위치죠.
t 플러스 시간이 t 플러스 델타 t일 때의 위치, 그리고 처음 위치 t일 때의 위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x 변화량이 될 거야. 델타 x. 여기까지 괜찮니? 그쵸? 그거를 델타 t로 한번 나눠볼 거야. 델타 t로 나눠보면 딱 이 식이 뭐니? 평균 변화율식이 되죠. 위에는 y 증분이고 요 딱 x끼리 뺀 게 밑에 딱 있지. 그치? 요게 그 위치의 평균 변화율이 된다. 그거를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게 미분 계수잖아. 맞죠? 요 델타 t를 증분을 0으로 보내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일단 평균 변화율이고, 우리가 얘를 이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해보자 라는 거지.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델타 t분의 이제 델타 x, 델타 t를 0으로 보낸 거고, 우리가 그 앞에서 정의해서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여러분 조금 기억 안 날 텐데, 도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되거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지. h가 0으로 갈 때.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약속을 했거든. 이거 다른 기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y라는 애를 이제 미분한 거, dx분의 dy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배웠어요. 이걸 이제 라이프니츠 기호라고 했죠. 요 기호가 일단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요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 이 표현의 뜻은, 얘를 다른 식으로 써보면 x 증분분의 y 증분, 요게 평균 변화율일 거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델타 x를 0으로 보내야겠죠. 이게 전부 다 똑같으신 거 배웠었지. 그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근데 델타 x가 그 증분이 아주 작은 0으로 갈 때를 우리가 그냥 dx라고 약속을 한다라고 했었어. 그냥 델타 x, 그 차이가 아주 작은 0으로 가까워질 때를 그냥 dx라고 우리 수학에서 약속을 해요. 왜? 델타 y도 아주 작은 0으로 가까워지니까 그냥 dy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거의 의미가 그냥 y를 미분한 거다. y의 도함수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해되겠니? 되겠지? dx분의 dy가 그냥 그런 의미다. dx라는 건 아주 작은 델타 x, dy는 아주 작은 델타 y. 어쨌든 그래서 보면 이 dt분의 dx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dt분의 dx가 아주 작은 델타 t분의 델타 x,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럼 얘네가 다 아주 작은 0으로 갈 거잖아. 그럼 dt분의 dx라고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괜찮겠니? 그죠? 해서 결국엔 그건 지금 뭐야? 우리가 ft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f't가 된다. 그래서 걔를 우리가 속도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약속이야, 약속. 알겠니? 속도다. 그리고 그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여기 지금 보이죠? 델타 t분의 델타 v야, 요번에. 델타 f가 아니라.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낸 거죠. 그치? 그러면 기호로는 또 dt분의 dv가 될 거고, 그게 이제 v't일 거고. 그래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한다. 가속도. 약속이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랬죠? 위치가 있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위치 미분하면 뭐가 돼?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된다. 되니? 이제 가속도는 위치를 몇 번 미분한 거야? 그럼 따지고 보면 2번 미분한 거다. 그것만 알면 돼. 괜찮니? 되겠죠? 여기 있는 지금 막 이게 수학적 기호들에 너무 개념치 말라는 거야.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여기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봐. dt분의 dx 동그라미 치고 dt분의 dv, 이게 뭔 뜻인지는 알아야 돼.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는 없어도 이거 보고선 요게 x의 미분이구나, 즉 위치의 미분이니까 속도구나, dt분의 dv는 v의 미분이구나, 그러면 가속도구나,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게 가속도냐, 결국에 이제 속도의 그 순간적인 변화, 가속도라는 게 뭐야? 뭐라 해야 되지? 엑셀레이터. 또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 가속도. 속도의 변화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니? 물리 배웠니? 물리에서 가속도 안 배웠나? 잘 몰라. 내 요즘 과학교육 과정을 몰라가지고. 중력 가속도는 들어봤어? 중력 가속도? G 9.8m/s 들어봤니?
미안해. 선생님 좀 따분한 얘기 한 번만 할게. 짧게 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어떡해. 이렇게 되거든? 9.8m/s 제곱? 중력 가속도죠. 가속도. 가속력이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가속도. 이게 뭔 얘기냐면 1초의 속도가 9.8m/s씩 빨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음 속도가 10m/s로 떨어졌어. 자유낙하를 했어. 그럼 안 되겠지만, 그럼 1초 후에는 19.8m/s의 속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은 또 9.8m가 또 증가를 하는 거예요. 속도가. 가속도의 의미는 그거예요. 속도의 변화율을 뜻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율. 그래서 가속도가 왜 속도를 미분하는가 라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개념인 거죠. 여러분, 그럼 가속도가 조금 이해됐니? 이해됐어? 속도의 변화율이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딱 간단해. 231페이지 있지. 거기 위에 정리가 잘 돼 있거든? 여기 하이라이트 되는 거 여기다 그냥 별표 치면 돼. 그게 끝이야. 그냥 시험 문제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속도는 벡터다. 그러니까 방향이 있다. 그거를 잘 생각하면 돼. 속도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잖아? 만약에 v 값이 양수야.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돼. 오른쪽으로. v 값이 음수야? 걔는 속도가 음수인 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되겠니?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수직선에서 점 P가 여기 있어요.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대.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이 첫 번째 구간 있죠? 첫 번째 구간. 여기는 속도가 양수인 구간인 거야.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해돼? 두 번째 구간 있죠? 여기는 왼쪽으로 가지 지금. 여기는 속도가 음수인 구간인 거야. 속력은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되니? 이동하니까 얼마로 빠르기는 가겠지. 방향이 왼쪽이니까 속도가 음수이다. 그것만 잘 받아들이면 돼. 그 다음 마지막 구간은 속도가 양수겠죠. 그것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되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는 결국엔 어디서 생기는 거니? 결국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와야 되는 포인트,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포인트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죠. 맞지? 그치? 그게 뭐야 결국에? V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죠. 0일 때. V 값이 0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바뀔 수 있다. 인 거지. 그치?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해? 결국 우리 V가 뭔데?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잖아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잖아. 근데 지금 뭐야? 속도는 뿔마가 중요하다. 그게 운동 방향을 결정하니까. 그 뿔마는 어디를 기점으로 생겨? 0 되는 기점으로 생겨. 이게 우리가 배운 개념이 뭐야? F를 구해서 F'을 구하죠. 이렇게. F'을. 그거에 뿔마 조사하고 0 되는 포인트 조사하고. 그게 끝인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돼? 위치 주어지면 그냥 위치 미분의 속도 구하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그냥 0 되는 지점에서 찾아주면 된다. 뿔에서 마로 바뀌거나 마에서 뿔로 바뀌거나 되겠죠. 휴. 대표 예제 6번 한번 봐볼게. 아이고, 이걸 안 끊었구나. 자, 위치가 역시 주어져 있지. x가 주어져 있어. t초 후에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저 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저게 어떤 운동인지는 나도 몰라.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주어졌대, 위치가. 자, t는 5에서의 속도랑 가속도야. 일단 x를 미분해. 그게 v겠죠. 얼마야? 3t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v를 한 번 더 미분해. 그게 a겠지? 가속도? 6t 마이너스 12일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속도는? 가속도는? 그냥 5 대입하면 끝. 여기다. 이해되지? 괜찮죠? 얘 되게 개꿀이야, 여기가. 그냥 개념만 알면 무조건 맞출 수가 있거든. 자, 2번.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야. 다시 원점을 지날 때.
t가 0인 게 아니라 요거는 x 값이 0일 때죠. x가 0일 때. 즉 위치가 0일 때. 그것만 조심하면 돼. t가 0일 때가 아니라 위치가 0일 때. 자,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요게 0이 되는 t 값을 구하시면 돼. 위치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하면 된다. t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따라서 요거의 그는 0초랑 6초 이렇게 두 번 딱 원점을 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시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6초가 정답이 되겠지. 6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36, 108, 108 빼기 70이니? 해서 36이 되겠네. 속도는.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3번. 3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인 거야? V가 뿔에서 마로 가거나 마에서 뿔로 가거나 요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V 값이 0일 때를 찾으면 돼. 0일 때. 물론 0일 때라고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지. 뿔에서 마로 바뀌긴 해야겠죠. 마에서 뿔로. 뿔에서 뿔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미 V를 구해놨지? 얘를 그려요. 지금 V 그래프 그린 거야. 0하고 4 이렇게 돼. 뿔 되겠네. 그래서 0초일 때, 4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0초보다 작은 초수는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일단 4초가 정답이 되겠지.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돼? 심지어 운동 방향도 알 수 있죠.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얘 위치를 보자면 내가 이걸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시켜줘 볼게. x에 0 집어넣으면 처음 위치가 나오겠네. 0일 거고, x에 4 집어넣으면 얼마니? 64, 96, 마 32? 그럼 요거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야. 자, 수직선이 있어요. 처음 위치는 0에서 시작해. 0에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일단 처음 운동 방향은 왼쪽이죠. 왼쪽으로 그려야 되네. 자, 이렇게 X 수직선이 있고요. 처음 위치가 원점이야. 거기서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해되니? 왼쪽으로 쭉 가요. 4초가 됐어. 4초일 때 여기 위치가 얼마인 거야? 마 32인 거야. 그치? 거기서 딱 정지를 한 거야. 왜? V 값이 0이니까. 속도가 딱 0이 되는 거야. 정지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어디까지야? 그건 모르지. 쭉 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될까? 운동이? 이해되죠? 0초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느낌인 거야. 괜찮겠죠? 이것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요게 t 값이 0일 때, 요게 t 값이 4일 때, 4초일 때, 그 다음에 언제야? 다시 원점을 지나는 포인트는 언제야? 6초일 때. 우리가 지금 요걸 구한 거잖아. 되겠죠? 그래서 6초 이후에 이제 x가 양수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 괜찮죠? 조금 볼게. 자, 위치가 일단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 그 얘기가 뭐야, 얘들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위치를 미분한 V값 있죠, V값? V값이 0이 되는 지점이 2개 있다는 얘기지? 얘기하면,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V의 실근이 일단 2개일 거고, 미분을 일단 해봐야겠네. X'을 구해보면,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t 플러스 24. 0 되는 지점이 딱 2개 있네요. 3으로 묶어보면 6t 12
이렇게 되겠네. 800씩 0이니까 일단 요거 인수분해 안 되죠? 뭐 아니네, 인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되나? 미분 잘했니?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4 6. 바보야? 8이잖아 8. 바보. t 빼기 2, t 빼기 4. 2초일 때 4초일 때 딱 이렇게 두 번이네요. 그때 위치를 각각 AB로 한다. 그냥 2 대입하고 4 대입하면 끝이야. X에다가 2 대입하고 4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얼마니? 8 마이너스 36 48 2 10이네. 4 대입하면 64 16 135 96 얼마? 71 25 이렇게 그러면 되지? 짱 쉽다. 자, 됐고 대표 7번.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거든. 지금 요거는 뭐야? VT의 그래프 준 거야. VT. 그럼 VT의 목적은 뭐니? 부호조사만 하면 돼. 부호조사. 알겠죠? VT도 역시 도함수이기 때문에 부호 판단만 하면 된다. 이게 포인트겠지? 자, 그래서 맞불마 판단했고요. 기억번 0부터 D 사이에서 운동방향 2번 바꾼다. 맞겠지? 맞죠? 마에서 뿔로 1번, 뿔에서 마로 1번. B하고 C일 때 2번 바꾸네. 자, T 값이 A일 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냐? T 값이 A일 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T 값이 C일 때, 가속도가 음수냐? 저거 어떻게 판단하죠?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지. 맞죠? 그래서 속도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돼요. 접선 기울기.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한번 적어볼래? 디귿 보기에다가 적어봐. 속도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곧 가속도를 뜻한다 라는 거죠. 오케이. 해서 t 값이 c일 때는 접선 기울기가 음수죠, 음수. 그래서 가속도는 음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가속도가 빵인 지점도 다 구할 수 있죠? 가속도 빵인 지점, 가속도 빵인 지점. 여기가 가속도 빵인 지점을 만약에 찾으라 한다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풀이 한번 해봤고요. 네. 니은. t 값이 a일 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 지금 음수잖아, 음수. v 값이. 그쵸? 음의 방향이니까 v 값이 음수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 운동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출발 위치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뭐 대충 찍어보고 뭐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봐. 어딘가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다가 t 값이 b일 때 B초일 때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게 이렇게 넘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건 이제 나중에 알 수 있는데 적분을 배워야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오다가 다시 C초일 때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얼만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적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해됐니, 유나야? 좋아. 자, 7-2번 봐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하면 돼. 운동방을 몇 번 바꾸냐? 이 VT 그래프. 운동방을 몇 번 바꿔? 0 되는 지점만 찾으면 되죠? 자, 0 되는 지점만 일단 찾아볼게. 총 6개의 점이 있어. 그 중에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골라야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4개만 정답이다. 주황색 표시한 거. 되겠죠? 총 4번 바꾼다가 정답이 되겠지.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 t에서의 위치에 대한 x 프라임 그래프예요. 역시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는 뿔맛뿔 먼저 조사를 해놔야지. 뿔마 이렇게 해놓고, 자, 기억번. t 값이 2일 때 p의 위치가 원점이 돼. 원점. 자, 원점에서 출발했어. t 값 2일 때 어디야? 여기죠. 원점에서 출발해서 운동 방향을 지금 오른쪽으로 좀 간 거잖아요. 원점일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야. 기억방은 틀렸고, t값이 4일 때 운동 방향 바꾸냐? 오케이, 바꾸네요. 왼쪽으로 바꾸네. 디귿번. 4에서 5 사이에 가속도가 감소하냐? 이번엔 가속도가 감소하냐고 묻고 있어. 가속도가 음수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감소하냐. 그거 어떻게 판단하지? 가속도는 이 속도 그래프의 접선 길이랬어. 그러니까 얘 가속도가 감소하냐 묻는 거는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접선 기울기가 감소하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맞니? 그치? 접선 길이가 감소하냐. 4에서 5 사이에서 접선 길이가 감소를 하냐는 거죠. 감소를. 이렇게. 접선 길이가 0으로 가서 0으로. 점점. 맞죠? 증가하는 거지. 증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접선 길이가 결국엔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증가를 하겠지. 음수에서 접선 길이 음수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니 얘들아? 되겠어? 그치? 좋아요. 자, 대표예제 8번. 이게 중학교 3학년 문제죠. 3학년 1학기 때 이 문제 처음 보거든? 2학기 때? 1학기 때? 2차 함수. 그거 그냥 미분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냥. 자, 이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대. 문제 이해할 필요가 없지. 그냥 높이를, t초 높이를 x라고 그냥 만들어줬대. 최고 높이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 미분하면 되죠. 얘는 뭐 2차 함수라 쉽지만 3차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최고 높이라는 건 최대값 구하라는 거죠. 최대값. x의 최대. 그치?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거야. 지금 2차니까 2차 함수를 풀 수는 있지만 항상 미분으로 구하는 거야. 해서 요 간이 부호표를 그리면 어떻게 돼? 얘 기울기 음수인 1차 함수죠. 2에서 근 가질 거고 부호 판단을 하면 뿔 맞이 해서 그거에 맞는 원래 거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2에서 최대를 갖는다. 알겠죠? t 값이 2일 때 최대 걸릴 시간은 2초겠죠. 2초 만에 도달을 했고, 자, 지면에 다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지면에 다시 떨어질 때라는 건 x가 0인 지점이죠. 요게 0일 때인 거니까 5t 4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이렇게 0초일 때 4초일 때네. 0초는 그냥 시작이고 4초일 때 이제 다시 지면에 땅에 떨어지네. 그럼 이제 4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면 되겠죠. 움직인 거리니까. 아니, 위치가 아니라 이동거리를 구해야지. 이동거리.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이런 얘기야. 얘는 뭐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려보면 0 그리고 4초 하고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지. XT의 그래프가. 그래서 이제 로켓을 던져가지고 쭈루룩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겠지. 맞겠니? 그쵸? 따라오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면에 다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거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어디다 대입해? 저기 X에다가 저기다 대입하면 이제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속도가 그냥 미분하면 되죠. 미분한 다음에 그냥 속도를 한 번 미분하고 가속도는 2번 미분하고. 이해되니? 해서 거기다 이제 또 이제 4초 대입하면 이제 끝인 거야. 다시 떨어질 때 속도 가속도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문제가 나온다면 꼭 맞춰야 되는 파트인 거야. 꼭. 자, 대표예제 9번.
요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고. 지금 어디에만 딱 포인트 두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할 때 1번에 변화율, 2번에 변화율 있지? 미분하란 얘기야. 그럼 끝이야. 알겠죠? 뭐 해볼게. T는 3에서의 AB 길이의 변화래. A 선분 AB 길이, AB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선분 AB라는 거는 두 위치 간의 차겠죠? 차는 절대값이니까. 그냥 B에서 A 빼볼게. B에서 A. T세제곱, 2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 플러스. 어떠니?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AB 길이를 그냥 표현한 거야. 이거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미분하면 끝이야. 미분해 그냥 3t제곱 절대값 빼고 미분하는 거야. 절대값 빼고 요거를 t가 3일 때의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 그냥 식 잘 구해주고 변화율 구하라고 하면 그냥 전부 다 미분 때려보면 돼. 어렵지 않지 이 정도는. 괜찮죠? 이해되니? 변화율 구하라고 하면 그냥 미분 구하면 된다. 되겠죠? 다 뭐 마찬가지고 요 한번 9-3이랑 9-4는 한번 풀어보고 어려우면 또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적분을 좀 나가볼게. 적분 오늘 조금 나가고 오늘 조금만 나갈까? 조금만. 알겠죠? 자, 249쪽 부정적분 이렇게 되죠. 부정적분. 내가 미분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적분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초는 이제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가 처음 발견을 하게 된 건데 적분을 왜 배우냐? 여러분들 뭐 그거부터 알아야 되잖아? 뭐 관심은 없겠지만 그치? 관심은 없지.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왜 배우는지는 알고 배워야 되잖아 얘들아. 수학을 왜 배울까? 도대체 왜 미지수는 왜 잘못 보는 거고 소분모는 왜 샀고 그런 거잖니. 이제 옛날에는 농경이 주로 돈을 버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 땅 왕이 왜 생겼어 왕?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 안 할게. 어쨌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농경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땅의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적분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자, 말 그대로 돼 있죠. 부정적분이지. 부정적분. 여러분 부정이란 말 투부정사에서 들어봤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낫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다. 그럼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게 뭐냐?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렇게 4개의 예시가 있어. 얘를 다 4개를 미분을 해볼게요. 얘 도함수 어떻게 되니? 2x죠. 요거 도함수 어떻게 돼? 2x지. 요거 어떻게 돼? 2x지. x제곱 플러스 1억.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죠, 얘도. 그치? 상수 미분하면 0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뭐야? x제곱 플러스 c꼴. 상수꼴을 미분을 했더니 전부 다 뭐 나온 거야? 똑같이 2x가 나오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그치? 근데 이제 뭐 이 적분이라는 개념의 탄생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거 뭐 원치 않으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적분이란 건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미분의 역연산. 미분을 했잖아? 그걸 거꾸로 하면 적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쌍방관계인 거죠. F를 미분해? 그럼 F 프라임이 되지? 요건 미분이야, 요거. 그거를 거꾸로 하는 거. 구한 요 놈을 가지고 원래 거 F를 찾는 거를 그냥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을 그냥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겠니? 그래서
기호를 좀 배울 건데 이런 기호를 쓸 거야. 야, 이제 인테그랄이라고 하거든. 인테그랄. S자를 땄죠? SUM. 썸 우리 어디서 배웠어? 등차수열 합 배울 때 배웠지? 썸에 S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거에다가 EX를 딱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게 뭔 뜻이냐? EX를 적분해라. 이런 뜻이야. 되겠니? 그치? 그럼 이거의 적분은 뭐다? 적분하라 하면 뭐 하는데? 그거의 전에 거 누굴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를 찾으면 돼. 되겠니? F를 미분해서 F'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적분을 해서 찾고 싶은 건 누구야? 원래 거 F죠. 원래 거. 그치? 요걸 쉽게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야. 적분을 해라 라고 나오면 처음에 공부할 땐 이렇게 이해하면 돼. 누구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적분이라는 게. 이해되니? 누굴 미분해서 EX가 나온지를 생각하면 돼. 맞죠? 그게 지금 적분에 여기까지 얘들아 간단히 이해되니? 그럼 누구 미분해서 EX 나와서 지금 보니까 이런 꼴들 미분해서 EX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 적분의 결과를 뭐라고 쓰면 돼? 아, 요거더라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얘를 적분한 결과가 얘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X제곱 플러스를 C를 미분하면 EX가 나오는 거야.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으니까. 괜찮겠니? 또 해볼까? 뭐 되게 다양하겠지? 요거 미분하면 얼마야? 3X제곱 플러스 2겠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더하기 1 있어요. 미분하면 똑같이 3X제곱 플러스 2인 거야. 더하기 C가 있어. 미분하면 똑같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에 3X제곱 플러스 2라는 거를 적분을 하면 답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만약에 하라고 하면, 적분을 하면. 누굴 미분해야 얘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돼. 그 공식을 이제 볼 거야.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일단. 이해되겠네? 이런 꼴들은 전부 미분하면 얘가 되잖아요. 괜찮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누구로 적분할 거냐라는 거를 여기다 써줘야 되거든? dx라는 기호를 여기다 그냥 써요. 약속이야, 약속.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어, 지금. 알겠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미적분 투더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냥 약속의, 기호의 약속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보면 어떻게 이해한다고? 얘를 적분해라. 그럼 적분은 어떻게 하는데? 누구를 미분해서 얘가 나온지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혼자 공부할 때. 괜찮죠? 요거 한번 적어볼까? 여기부터. 나머지 예제는 이그젠플은 뭐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요것만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이렇게. 됐네? 얘를 한번 들어볼까? 얘는 뭐, 하나만 그냥. 그럼 1의 적분은 뭘까, 얘들아? 1. 1의 적분은 뭐야? 누가 될까? 내가 어떻게 판단했지? 누구를 미분해야 1이 나오는지 생각하면 돼. X. 그치? 그래서 X 있고, 근데 걔만 되는 건 아니고, 상수 붙은 건 다 되니까 X 더하기 C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저 C라는 걸 이제 적분 상수라고 그냥 약속을 해. 그래서 부정적분 그 이름에도 들어있듯이 적분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F에 대한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예요. 적분 상수 개수만큼. 이해되니? 어떤 F를 적분을 해라. fx를 적분을 해. 그래서 미분해서 개 만드는 애를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개가 되겠죠? 되게 무수히 많겠지. 그래서 이런 꼴을 우리가 fx의 부정적분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놈의 적분한 놈은 라지 F로 보통 써요. 약속이 그냥 라지 F다. 되겠죠? 약속이니까. 자, 여기 있는 걸 이제 설명을 했고, 2번 볼게요. 여기 250페이지. 자, 요거 일단 별표 쳐보고,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아. 자, 일단 선생님이 수식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게. 1번 먼저 왜 저게 되나 한번 볼게요. 인테그랄에 fx dx는 일단 뭐가 되는 거야? fx의 요놈의 한 부정적분을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fx라고 해볼게. 그냥 라지 fx라고. 알겠죠? 요거는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겠지. 일단 되겠니? 요거에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라고 했으니까 이거 적분한 거는 그냥 거기에 상수만큼 더한 게 되겠죠. 그거를 지금 뭐 하라는 거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야. 여기가 x에 대해 미분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라이프니츠 기호 봤잖아. dx분의 dy가 뭐야? y를 x에 대해 미분해라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맞지? 그래서 요 놈을 x에 대해 미분해라 이런 뜻인 거지. 되니?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거의 미분 c의 미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미분 성질에서. 근데 라지 f의 미분은 얼마니? 적분해서 만든 게 라지 f니까 걔를 다시 미분하면 원래 거가 되겠죠. 맞니? 맞죠? 적분해서 만든 게 라지 f. 그럼 걔를 다시 미분하면 스몰 f.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c 상수의 미분은 0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일단 보이자면 그런 거지. 자, 일단 2번도 보여는 볼게요. 자, 이번엔 미분한 거의 적분이야. 이거는 dx분의 d의 fx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쓸 수 있니? 얘는 f'으로 쓸 수 있죠. f를 미분한 거니까. 그거에다가 그 놈을 적분을 해달래. 그럼 뭐야? 자, 적분은 뭐라고 얘들아? 적분 어떻게 찾는다고? 누구를 미분해서 얘가 나온지를 찾으면 되죠. 누굴 미분해 f'이 나와? f를 미분해야 나오지. f를 미분해요. 맞니? 근데 걔만 있는 건 아니고 상수 c가 더한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이 있을 거니까 c를 더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되겠죠? 자, 일단 수식으로 보였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게. 요즘 이제 요놈을 얘들아 이거 봐봐. 요놈을 적분했어? 적분했다 다시 미분해. 그럼 자기 자신 되지. 그잖아요. 갔다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fx다. 얘도 마찬가지야. 미분했다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야. 근데 차이는 상수 c가 차 있죠. 그것만 이제 신경 쓰면 되거든. 첫 번째 거는 적분을 하면 우리가 지금 봤듯이 적분을 하면 상수가 항상 생겨요. 맞니? 상수 c가 항상 생겨. 적분 상수가. 적분을 해서 생긴 놈을 미분해서 상수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적분했다 미분하면 c는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얘는 미분을 한 거는 깔끔하죠. 일단 깔끔한 상태야. 그놈을 적분을 때리니까 이제 뒤에 불순물이 붙는 거지. 그 차이인 거죠. 되니?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돼.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 dx분의 d의 x제곱 dx 인테그랄 이렇게 나왔어. 얘는 어떻게 돼? 일단은 적분했다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x제곱은 맞아. 근데 마지막 연산이 미분이잖아요. 깔끔해진다. 마지막 연산이 미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분 상수가 생길 건데 그거를 이제 미분을 때려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지. 되겠지? 또 거꾸로 해봐 그러면. 인테그랄에 dx분의 d의 x제곱 dx 이걸 해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미분했다 적분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돼. 근데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산수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걸 봤고요. 자, 요 252쪽 대표예제 1번 한번 봐볼게.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에 있다. 괜찮죠? 약간 역함수랑 비슷한 거야. 1번 볼게. 그러니까 요거 만족시키는 상수 C를 일단 구해야 돼요. 뭐 F도 구하래. 자, 요거 보면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양변 미분을 하면 돼. 양변 미분. 선생님이 쉬운 거부터 해볼게. 어떻게 한다고? 요거를 미분하면 요 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우변을 미분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요게 우변이야. 요게 이해되니? 요게 우변. 좌변 아니지 요걸 미분한 게 우변 미분이고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x, fx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알겠죠? 요거를 미분한 게 요 안에 거니까 미분한 결과가 x, fx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니? 되겠죠? 그래서 뭐 f1 구하라고 하니까 1 대입하면 되겠지? f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fx 뭐 사실 구할 수도 있죠. 요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3이니까 fx는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뭐 그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되시겠죠? 자, 2번 볼게요. 2번. 이거 어떻게 된다? 미분했다 적분해? 그럼 자기 자신이야. 그냥. 근데 뭐야?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죠. 그러니까 상수 C가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F0이 1이래? 이게 지금 fx잖아요. 0 대입해? 상수 C 값이 1이네 그냥. f-1 그냥 대입하면 된다. 괜찮지? 자, 해볼 겸 적분이 익숙치 않죠? 생소하고 1-1번 한 번만 해봅시다. 손으로 직접 해봐야 이게 좀 감이 생기거든. 그래도 적분이. 해볼게. 1번 우변을 미분함. 여기 우변 미분이죠. 요 우변 미분한 요 놈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fx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미분한 게 요 안에 거가 되는 거니까. 걔를 적분해서 얘를 만들었다면 거꾸로 미분하면 다시 원래 거가 된다. 이해되니?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fx를 그냥 구할 수 있죠? 일단 2 대입하면 이제 답이지. 자, 2번. 2번은 뭐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 그 자기 자신. 적분했다 미분. 미분했다 적분. 자기 자신. 이해돼? 그죠? 그러니까 이 좌변의 결과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이 좌변의 결과가 그냥 x, fx인 거야. 그냥. 적분했다 미분한 거니까. 미분했다 적분해도 자기 자신. 적분했다 미분해도 자기 자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만 신경 쓰면 된다고? 마지막 연산이 미분이면 뒤에 상수가 없는 거고,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면 적분 결과에 상수가 생기니까 뒤에 더하기 C를 쓰는 거고,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지? 미분했다 적분했다 미분한 거니까 자기 자신. 그게 좌변이고 요 놈이 지금 우변이랑 같다. 이렇게 푸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5 대입하면 정답이죠. 그래서 5F는 75 빼기 20. 55니? F5 값이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되겠니? 자, 한 번 더 해볼게. 1-3번 볼게. 1-3번. 첫 번째 거 어떻게 돼? 자, 둘 다 지금 보면 적분했다 미분했고요. 요 놈을 적분했다 미분했고, 요 놈을 미분했다 적분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이 돼. 좌변은
여기다 쓰자. 좌변은 2fx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자, 일단은 이렇게 돼. 그냥 좌변은 그냥 꺼내니까. 우변도 그냥 자기 자신 나오니까 일단은 이렇게 꺼내요. 일단 이렇게 되겠죠. 해놓고 이제 뭐해? 요 놈은 오른쪽 거는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수 C를 더해주면 된다. 요거 거야. 왼쪽은 마지막 연산이 미분이니까 깔끔하게 저걸로 끝난 거고. 괜찮니? 요게 지금 서로 같다는 거지. 여기다 이제 f-2가 4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C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양변에 마이너스 2 대입해볼게. 그러면 2 곱하기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8 마이너스 6. 요게 지금 좌변 값이고 우변에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C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좌변은 10이고 우변은 12 더하기 C. 그래서 C 값이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2f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3x가 f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c인데 C 값이 지금 마이너스 2인 상황이지. 여기다 이제 양변에 2 대입하면 정답이겠네. 자, 뭐 우리 fx도 구할 수 있죠. 이항을 해보면 fx는 하고 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f를 구할 수까지 있다. 괜찮겠니? 그래서 상수 C가 어디 붙는지만 좀 잘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괜찮죠? 요거 개념 하나만 하고 끝낼게, 오늘. 개념 하나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 253